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 소장 장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025학년도 10월 6일 날 홍익대학교 논술시험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홍익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홍익대학교 논술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글을 쓰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로 내가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 분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개별적인 저희 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렇게 지금 상설 과정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시험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9월 모평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논술 시험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분주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자,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국가의 역할. 자, 지금 첫 번째 문제가요. 제시문 마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번 문제는 제시문 아의 내용을 분석하시오. 자, 여기는 지금, 요 제시문 문제 2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문제의 개요를 짜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하나랑 또 제시문 바와 사와 아와 아를 분석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바사아에서는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합니다. 이 간략한 부분을 즉 여러분들이 막 써놨다가 그것을 축약하는 훈련, 이게 홍익대 논술 문제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시문 마입니다. 지금 이 제시문 마에서 찾아야 될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개인의 경제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국가가 최소한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대국가인 복지국가에서는 큰 역할이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사람은 항상 다른 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단지 그들이 선심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이 자애심이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구받은 그 일을 해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타인과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피차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대부분을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이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이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자, 분명하고도 단순한 자유의 체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요거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위반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 처벌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되겠죠.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평 무사한 재판의 주체가 바로 국가가 되겠죠. 달려있다. 모든 개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독립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면직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사법행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이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데 국가의 권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간 번성할 수는 없다. 즉 국가는요, 이렇게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컨대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 이게 바로 국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의 힘 또는 국가의 강제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있어야만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국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가 그런 부분까지만 신경을 쓰라는 거지 그 부분 이상을 지금 신경 쓰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라고 지금 각을해서 밝히고 있고요. 다음 제시문 바, 이제 이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바와 사와 아의 글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바, 불안정 경쟁 시장이란 시장 참여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은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불안정 경쟁이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하나 또는 소수인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급자가 1에서 5 이하의 시장인 독점, 이걸 이제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죠. 이 독과점 시장이 바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독과점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쟁 시장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누려야 할 잉여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담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신한테 유리한 가격을 딱 책정을 해놓고서 그 가격 밑으로는 받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대신에 기업은 이윤으로 크게 충당할 수 있는 현상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소수기업이 시장을 분할 지배하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담합 기업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차별성이 없는 비슷한 상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바로
이 불공정 행위가 나오는 것이 바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득을 뺏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이 부분을 국가가 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소수의 교복 업체들 또 과거에는 현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소수의 통신사 그래서 지금 많은 통신비도 많이 내리게 됐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 경쟁 시장입니다. 이런 불공정 경쟁 시장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원리에 내버려 둬야 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런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최소한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이러한 독과점에 관련된 독과점 방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다음 제시문 4에서는 오늘날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상호주의, 책임감 이런 것과 같이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비공식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이다.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점은 무형의 자산,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개발 국가의 경우 국부의 창출에 천연 자원이 비중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천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에밀리오 로마냐와 투스카니와 같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인 많은 활동적인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자, 에밀리아 로마냐, 투스카니와 이런 지역은 많은 공동체 조직. 자, 이런 공동체 조직이 있다. 이 지역 시민들은 후원이나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평등의 구현에 노력해왔다.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시민 공동체는 연대, 사회적 참여, 통합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사회적 참여와 통합.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반대로 칼라브리아와 시실리 같은 남부 지역은 시민적 문화가 아니다. 이곳에서 시민의식의 개념은 방해받는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랑 지금 이탈리아 북부와 이탈리아 남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단체의 참가는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단체의 참가는 미미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과 같은 남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법이 붕괴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려워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한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부도덕한 관행에 서로 잡혀 거의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고 착취당하며 불행하다고 여긴다. 자, 지금 국가의 강제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고 착취당하며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무기력과 착취, 불행까지도 보호를 해주게 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삶의 질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다음 제시문 A. 경기가 과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근로유역이 저하되며 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이 성행할 수 있다. 자, 지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 이 부분 때문에 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경제활동이 성행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도하게 나빠지는 불황이 계속되면 실업, 빈곤,
이런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의 주체,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지금 이 주체는 국가가 되겠죠. 이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여하는 경기 불황은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축은 늘어나는데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아 수요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소득이 줄면서 소비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일자리를 확충,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과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에 샤워 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바보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샤워 꼭지를 얼른 더 돌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러한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 효과의 지연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기 불안이 가중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 자, 여기서는요, 조심하셔야 할 단어가 지금 앞부분의 바와 사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 회의주의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국가가 이렇게 샤워실의 바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 이게 바로 국가가 오히려 적극적인 부분으로 개입했다가 다시 완화하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 경제 개입 완화하라. 이렇게 될 때 불안감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선상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 개입을 하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국가로 존재하느냐, 완화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글에다가 써주시면 굉장히 이 부분을 함축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반의 그 글을 한번 봤는데요. 애덤 스미스의 이제 요 부분 평가 기준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이어야 되고 모든 경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가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의 강제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만큼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글. 또 이제 마지막 글에서는 국가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샤워실에 찬물 바보가 되는 경우처럼 너무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고,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은 하되 최소한도로, 즉 정부 경제 개입을 완화하라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 통합사회 시간에요, 자본주의, 또 공산주의, 또 수정자본주의, 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는데요. 그 글에 따른 논술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정규교육을 받았고 그 통합사회 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논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홍익대학교 인문계열 서울 오전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